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경제 권혁태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장의 분기점 같은 구간을 계속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일단 고용 쪽을 보면 고용 쪽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 호황기일 때 이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2019년도 비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평균 정도 호황인 상태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호황기에는 세 차례 정도 다 이 윗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는 미국 대형 마트 중심이죠. 보시면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어찌되었든 결국은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체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꾸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론 한 좋은 측면도 있죠. 이제 이게 인플레가 오래 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게 좀 미국 정부 인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공급 사이드 쪽에서 발생하는 뭐 유가라든지 이런 쪽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소비가 살아주고 소매 판매가 살아나면 연준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의 봉쇄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이 모든 걸 떠안고서라도 시장이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기업 실적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내려왔던 주가의 조정은 다시 반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내년쯤 가면 결국은 어떤 코로나 사태 없이 성장해 왔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소매 판매라든지 GDP 성장이라든지와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때쯤까지 경제가 정상화되고 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으로 돌아가면 시장은 이제 전혀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나와주면 경제나 주식시장에는 결국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왔던 게 담보대출금리인데 담보대출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가 부동산 매매 쪽이 식으면서 가격 쪽이 옆으로 좀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가 0.7입니다. 이게 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 발생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들의 영향이 월 단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대부분 다 주거비용, 렌트비용, 월세 쪽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소비 쪽도 살아나는데 네, 아무튼 서비스 시장이 살아나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일단 실업이나 임금이나 부동산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유가와 월세 이거고 유가도 또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긴 꼬리를 달고 주봉상으로는 아주 반전 형태의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핵심 CPI나 다음에 볼 CPI 지수가 엄청 높거든요. 이게 지금 뭐 거의 9%를 넘어서 시장이 쇼크하다고 그랬는데도 시장이 빠지지 않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물가도 지속 상승하고 월세도 올라가고 서비스 쪽 뭐 항공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됐지만 제일 공급 사이드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경기가 하강하고 이런 쪽으로 돼가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 버텨주니까 결국 뭐 상류층이나 중산층의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뭐 엄청나게 벌어서 뭐 300만 가구가 은퇴했다는 등 그러니까 그래서 소매 판매가 살고요. 그럼 미국 경제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도 살고 그러면서 CPI 연 단위로 그렇고 보시면 이제 월 단위로도 아까 핵심 월 단위는 또 올라갔었는데 일반적인 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물론 이게 6월 지표니까 6월 거니까 결국 뭐 유가가 제대로 하락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럼 이게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실질임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9개월째 하락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니까 가계의 소득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실질적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미국의 중산층 이상에서는 지금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저렇게 되면 당연히 실질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번 나스닥 상승이나 코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팔고 금융자산을 가계저축도를 보면 다 알 수 있죠. 뭐 물론 가계저축하는 건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PPI 공급자 사이드 쪽도 보면 이것도 결국 뭐 유가나 임금 뭐 이런 쪽인데 줄어들고 있죠. 생산자 물가가 내려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속도가 이제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소매 판매가 사라지고 다른 쪽도 계속 구매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도 오르락 내리락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신규 실업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업체들에서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나 저런 쪽 미국 쪽 기사들 보면 크게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연 단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핵심 PPI가 꺾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랑 푸드 쪽만 내려오면 얘도 또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리테일 세일즈인데 쫙쫙 꺾고요.
이게 리테일 세일즈니까 소매 판매가 되겠네요. 월 단위로 금요일날 장을 좀 늦게 봤더니 네, 아무튼 그래서 소매 판매도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 전체적인 거죠. 미국에서 전혀 소매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결국 이 소비의 근본이 되는 거는 미국 중산층 이상에서 아직도 자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임금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중산층 이하는 지금 뭐 실질 임금도 줄어들고 별로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뭐 중산층 이상은 생활이 아직도 이런 소비를 영유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생산인데요.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뭐 이건 뭐 PMI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상승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뭐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산업 생산이 어찌되었든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생산을 하고 소비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떠드는 침체는 거의 오지 않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요번에 나왔던 뭐 수입 물가나 수출 물가 이런 것들도 다 달러 강세로 미국의 경제 여건에 소비 시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미시건주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저쪽 동부 지역 제조업체 중심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연준에서 계속 거의 뭐 협박성 시장에다가 대고 어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애들 어르듯이 자꾸 이렇게 가면 우리가 뭐 1% 무조건 경제를 침체해서라도 잡느니 많은 등 그런 것들을 계속 언론에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리가 적정금리는 이미 거의 근방에 와 있다고 하는데 7월 말에 금리를 올리면 뭐 적정금리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파월도 몇 번 얘기했듯이 대부분 다 2%를 적정금리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하고 해서 빨리빨리 올려라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인플레 예상이 이제 유가는 벌써 100불 단위로 내려온 지 좀 됐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임금 등등 만만하게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8로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뭐 시장에서 많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2.8까지 쭉 결국 이 얘기는 정부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상승하다가 이번 주 말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연준이 되는 거죠. 연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연준 회의가 열리고 주간상으로 기술적 지표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 꼬리를 만들고 뭐 유성형이라고 그러나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꺾여 있고 주봉상으로는 긴 바닥형 변곡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상승 후에 조정받는 형식으로 이번 주는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만기일이 아니고요. 여기도 오늘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부동산 지표가 주로 발표되고요. 빌딩 퍼밋 같은 그리고 PMI도 발표됩니다. 그리고 FOMC 영향인데 이게 만기를 왜 이렇게 나는지. 네, 아무튼 그 반등 후 하락이 예상되고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다음 주도 뭐 부동산 쪽이나 이런 걸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많이 줄어든
그런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